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의문변동 수업 영상입니다. 소단고 1학년은 3단원 교재 4에서 9쪽이고요. 고랑고랑 방북고 1학년은 3단원 교재 5에서 11쪽 참고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개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보시고, 정규 수업 빠졌던 친구들은 이걸로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본인들 학교에 맞춰서 교재 쪽수 확인하시고요. 가능하면 문법 따른 시험 범위 들어가면 노트 따로 챙겨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단거나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문법 내용만 쫙 노트에다 묶어서 정리하시는 습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문 변동, 자,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요건 다 확인했을 테니까 지워버리고, 자, 가겠습니다.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게 이번 중간 시험 범위에 소담, 방고, 고람, 죄다 싹 다 들어갔죠. 자, 의문 변동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의문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의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자음, 모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의문이라는 건 의미를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의미를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하는데,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의미를 구별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곰이라는 단어와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근데 곰과 몸, 지금 뭐가 달라졌죠? 기억을 미음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의미가 달라졌죠. 기억에서 미음, 음은 한 개를 바꾸니까 의미가 달라지더라.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놈들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단위구나. 그죠? 의문이 바뀌니까 의미가 바뀐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 미음 같은 경우를 뭐 생김새 때문에 미음 플러스 기억 이렇게 쪼개진 않잖아, 그지? 그냥 미음은 미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이니까 당연히 소리의 단위일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의문이라고 하는 놈에는 첫 번째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절이라고 하는 말을 쪼갤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건 분석할 수 있는 의문들을 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거, 곰 같은 경우는 기억 오 미음, 몸은 미음 오 미음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잖아. 아하, 분절 의문은 우리가 흔히 의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자음과 모음들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쪼갤 수 있는 게 있으면 못 쪼개는 게 있겠죠. 비분절 의문. 자, 비분절 의문이래요. 비, 아닐 비자입니다. 분절이 아닌 것, 즉 분석할 수 없는 것, 경계를 나누기가 애매한 것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냐면 소리의 길이. 뭐 예를 들면 눈과 눈 이렇게 가는 거. 눈으로 가는 거는 저 오른쪽 표시는 길게 읽으세요 라는 얘기죠. 짧게 말하면 눈, 아이, 눈, snow 이렇게 가는 게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거. 그리고 한 개 더 보면은 뭐 높낮이,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의미가 구별된다고 볼 여지가 있죠. 예를 들면 밥, 에서 말끝을 올려버리면 밥 먹어? 먹냐고 의문으로 가고, 밥 먹어 끝을 내리면 먹으라고 명령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높낮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 의문에서 뭐 그냥 의문이라고 하면 자음 모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의문 변동에서 나온 것도 죄의 자음 모음 얘기고요. 근데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들도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들을 하더라. 의문에 포함이 되더라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놈의 기본적인 개념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음운 변동에서 주로 다룬 건 자음과 모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분절음운의 자음과 모음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셔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네들은 무브 얘네가 자음이죠, 그죠? 근데 문법적으로 자음의 정의를 내리면 얘네들은 발음할 때 장애를 겪습니다. 장애음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애라고 하는 얘기는 발음하는 과정에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얘기야. 장애를 겪는다, 방해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막았다가 터지지, 그렇지? 막았다가 터지는 거, 막는 거 자체가 공기 흐름을 차단하는 거,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음은 장애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음은 홀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홀로 발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요거를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기역, 그건 저거의 이름이고 기는 모음 이를 붙인 거고, 그죠? 자음은 단독으로는 발음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가처럼 모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요거 홀로 발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루다 성, 음절을 절, 특성 성, 성절성이 없다라고. 다시 성절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음 혼자서는 글자를 만들 수 없다, 발음할 수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음의 특징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했고, 우리 여러분들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이런 표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좀 내려서 쓸게요. 너무 크게 썼나? 그리고 그죠? 이렇게 생겨먹은 표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을 표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우리 어떻게 그렸었냐면 요렇게 표를 그렸을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생각나는 친구들, 굳이 뭐 쓸 필요는 없겠지만 써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저게 뭐더라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자, 일단 보게 되면 우리 세로축에 따라서 얘네들 자, 이렇게 세로로 내려갈 겁니다. 얘네들은 좋은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첫 번째는 파열음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자, 그리고 여기 스스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찰음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소리? 통로를 좁혀요. 좁히면 공기가 나가면서 막 부딪힐 거 아니야. 마찰을 하는 거, 마찰을. 그리고 여기 즈츠츠 같은 경우는 지 혼자 둘 다 합니다. 파열도 하고 마찰도 하고. 그래서 파찰음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 으 같은 경우에는 코로 공기가 나간다. 기음이라고 할 거고, 여기 르 같은 경우는 공기가 혀 사이드로 흐르면서 그래자 유음이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세로로 내렸을 때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얘네들을 뭐라고 했냐면 공기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로축을 조음, 방식, 방법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로 가보겠습니다. 가로로. 자, 발음을 해보시면 입술이 다 딱 떨어지면서 소리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입술 소리 양수음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르 발음해보시면 혀끝이 잇몸을 치면서 소리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치조음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즈 해보면 혀 바닥 앞부분이 입천장 닿았다가 떨어질 거야. 근데 이 입천장은 딱딱해. 그래서 센입천장 소리
경국의 음이라고 할 거고요. 다음 그 해보면 턱풀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서 말랑말랑한 입천장을 막았다가 떨어뜨리면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여름 입천장 연국의 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목구멍에서 바로 나온 소리 목청 소리 후음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겨본 걸 자음 체계표라고 했었죠. 근데 양수부터 후까지 목구멍까지 지금 이렇게 오는 것들을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였죠. 조음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방법이 어쩌고 위치가 어쩌고 위치가 뭐다 방법이 뭐다 아셔야 되는 거. 자, 여기에 추가로 비음과 유음을 묶어주겠습니다. 비음 플러스 유음, 르까지 이 넷을 묶어서 울림소리, 성대가 울리면서 난다.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유성, 성대가 울린다.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안 울리는 소리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음 체계표 요거에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뭐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은 잠깐 멈춰놓고 쓰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자음 체계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얘네들 다시 한번 눈 속에 박아 놓으시고 자, 지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음을 봤으니까 두 번째로 모음이라고 하는 놈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모음. 쉽게 자음을 반대로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음의 반대. 무슨 얘기냐? 자음은 발음할 때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모음은 발음할 때 방해를 받지 않겠다. 비장의 음으로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발음을 해보시면 하면 그대로 공기가 쭉 나올 거야. 막히는 거 없이 방해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 자음은 홀로 발음될 수가 없었잖아. 근데 모음은 홀로 발음될 수가 있었다. 그죠? 홀로 발음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모음이다. 그러면 모음은 좀 유식한 말로 설명하면 성절성이 있다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자음에서는 아까 여기 울림소리 르만 울림소리 나머지는 싹 다 안 울림소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모음은 죄다 울림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국어에서 울림소리를 대시오라고 하면 르의 모음까지 포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모음 같은 경우는 모음 체계표보다 이게 더 중요해. 우리 모음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모음이라는 놈이 일단 나오는데 이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 요거 단수라는 얘기야. 모음 한 개짜리. 자, 정의를 내리면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에 변화가 없는 놈들을 단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얘네들 발음해보세요. 벌어진 상태로 그대로 쭉 가죠. 오므린 상태로 쭉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발음할 때 혀나 입술 위치에 변화가 없는 걸 단모음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 3학년 때 단모음 체계표도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쪼개놓고 이렇게 쪼개놓고 일단 여기 이, 위, 우 얘네들은 발음을 해보면 입이 가장 적게 벌어져. 무슨 얘기? 혀의 위치가 높을 거야. 그래서 고모음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에, 웨, 오 해보면 아래턱이 좀 더 내려갑니다. 혀가 내려가는 거죠. 중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이다. 그 다음 에, 아 해보면 아래턱이 완전히 벌어지지 혀가 아예 낮아져. 저모음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이에, 이, 웨 얘네들 묶어서 혀가 앞쪽에서 발음이 된다. 전설모음이라고 할 거고 의어와 우오 얘네들 해보면 혀가 뒤로 갈 거야. 후설모음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로 읽어보시면 이, 위, 우 혀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에 얘네들 같은 입술이 평평해. 그래서
평순모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위외 해보면 입술이 둥그러져. 그래서 원순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후살모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으어아, 네, 평평하죠? 평순모음. 그리고 우오, 둥그러지지, 원순모음.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작년에 뭐라고 배웠냐면 단모음 체계표라고 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음 체계표는 좀 이해를 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모음 체계는 음을 변동해서 딱히 물어볼 일은 없어서 그냥 한번 확인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치우고. 자, 모음의 첫 번째 단모음이 있다고 했어. 그럼 두 번째도 있겠죠. 단모음은 아까 단수라고 했어. 그럼 목수도 있겠지. 이중 모음. 자, 이중이래요. 모음이 이중입니다. 자, 모음이 이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중이라고 했잖아요. 이중모음은 어떻게 해먹은 거냐면 반모음이라는 것과 단모음이 결합을 할 거예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 자, 단모음은 앞에서 했어. 근데 반모음이라고 하면 새로운 게 튀어나왔네. 자, 우리 국어에서 반모음이 뭐냐? 반쪽짜리 모음이라서 반모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모음의 성질과 자음의 성질을 했었어요. 근데 반쪽짜리라는 건 자음의 성질도 있는데 모음의 성질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반모음은 발음할 때 장애를 겪지 않는 비장애음에 속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그러면 방해를 받지 않고요. 울리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모음의 성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홀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성절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의 성질입니까? 자음의 성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음 같은 성질, 자음 같은 성질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반쪽짜리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반모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J라고 하는 게 있고 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J 같은 경우는 단모음 E하고 발음이 비슷하고요. W 같은 경우는 O, U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주면 단모음하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요런 표시들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J, W 얘기 나오거나 요런 표시 있는 E, O, U가 나오면 아하, 반모음 얘기구나. 그죠? 자, 근데 아까 반모음에 단모음을 붙이면 이중모음이 된다고 했어. 다시 얘네들의 단모음을 붙이면 이중모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자, 이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에 아를 붙여볼까? 이 아를 빨리 하면 야, 이 어를 빨리 하면 여, 이렇게 가는 거지. 다음 오랑 비슷하다고 해서 W는 오, 아, 와, 우, 어, 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중모음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음은 체계에 간단하게 필요한 개념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필기 너무 빨라서 이제 놓친 친구들은 잠깐 정지해놓고 채우고, 네,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을 볼 건데요. 이 음운 변동 먼저 개념부터 살피면, 자, 음운 변동입니다. 음운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발음할 때 음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할 거예요. 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 물 같은 단어는 읽으면, 국, 물 끊지 말고 자연스럽게 읽으면 국물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죠. 그죠? 발음을 해보니까
기억 받침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런 거를 아하 기억 이응으로 바뀌었네. 음은 변동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옷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볼게요. 얘는 옷이 아니죠. 그대로 읽으면 옷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바뀐 게 없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자, 우리 초성에 나오는 이응, 첫 음절, 첫 번째 소리에 나오는 이응은 없는 거죠. 그쵸? 얘는 그냥 예쁘라고 써준 거예요. 원래대로 가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는 음운 단위로 쪼개면 오, 시옷, 이야. 그지? 얘도 오, 시옷, 이란 말이야. 그치? 무슨 얘기냐? 음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지금 시옷 받침이 위치만 이동해 준 거다. 왜? 뒤에 비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음운 변동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됐죠? 음운 변동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거 개념을 봤는데, 그러면 얘를 왜 하냐?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나냐? 발음할 때 왜 음운을 바꾸냐? 헷갈리게. 자, 이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국물 좀 먹어봐. 끊어서 읽으라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그지? 그래서 두 가지를 써줄 거야. 첫 번째,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한다는 얘기죠.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하죠. 발음의 경제성. 자, 두 번째는 표현,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표현의 명료성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소단고 교과서에는 2번이 들어가 있는데 보랑고하고 방법고는 2번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 같이 알아둬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습니다. 자, 음운 변동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음운 변동의 유형을 조금 살피고 가야 돼. 유형. 자, 음운이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뀔 거냐에 따라서 첫 번째, 교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체 현상. 자, 교체는 다른 말로 대치라고도 할 거예요. 대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교체 현상이 이렇게 가죠. A 음운과 B 음운이 만났습니다. 근데 발음을 했더니 A 플러스 C로 발음이 되더라. 자, 무슨 얘기냐? B가 C로 바뀐 거죠, 지금. 그지? 이런 걸 교체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자, 발음 전에 A, B 두 개였죠. 발음 후에 A, C 역시 두 개일 거야. 그래서 교체 현상이란 건 일어나고 나도 음운 개수에는 변동이 없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축약. 자, 축약이라고 하는 건 쉽게 합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만났습니다. 자, 두 개가 합체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합체라고 하는 거 새로운 게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자, 무슨 얘기냐? A, B가 C 한 개로 줄어들 거예요. 자, 방금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음운 개수는 당연히 두 개가 하나로 합쳤으니까 마이너스 한 개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탈락. 자, 말 그대로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A, B가 만났어요. 근데 발음하니까 A만 발음이 되더라. 무슨 얘기? 있었던 B가 지금 없어져 버렸죠. 이런 걸 탈락. 그래서 탈락 같은 경우도 축약과 마찬가지. 음운 개수는 하나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하나가 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첨가. 첨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얘는 A랑 B가 만났습니다. 근데 발음을 해보니까 A, C, B로 발음이 되더라. 자, 없었던 C 음운이 발음할 때 생겨난 거죠. 그죠? 그러면 첨가 같은 경우는 음운 개수가 어떻게 되더라? 하나가 늘어나더라.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첨가 현상이었다. 그래서
음운, 교체, 축약, 탈락, 청각, 응변동의 개념과 응변동 유형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